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시고 궁금해 하셨을 만한 주제를 들고 찾아왔어요. 바로 제 포트폴리오를 시원하게 공개해보려고 합니다. 최종 합격할 때 쓰였던 포트폴리오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포트폴리오 정리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어려움이 있으셨던 개발자 취준생 분들이 계시다면 제 거 보시고 좀 내 취향이네? 이 방식대로 꾸며볼까? 하면은 그렇게 참고하셔도 상관없고, 다만 그 안에 내용은 정말 여러분 것으로 채워야겠죠? 물론 뭔가 더 개선할 점이나 이런 부족한 점들은 볼 수 있으니 그냥 참고해주시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만 이렇게 쏙쏙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 아직 신입 병아리이기 때문에 제가 최종 합격한 기업명을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냥 한 IT 대기업의 계열사에서 웹 백엔드 개발자 포지션으로 합격했다는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포트폴리오 겸 이력서를 만들 때 최소 3번은 갈아엎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비전공자라는 티가 너무 많이 날 정도로 개발 쪽에 포커스를 두고 작성을 하지를 못했고요. 그 다음은 그래도 내용은 전반적으로 많이 수정이 됐으나, 제가 처음에 선택한 플랫폼이 노션이었는데 노션이 제 소개를 하기에 가독성이 좋게 쓰이는 플랫폼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을 담느냐에 따라서 노션이 좋다 안 좋다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개인 취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예 PPT로 옮겨가서 포트폴리오를 완성을 했는데, 이력서를 등록을 하고 나서 잡코리아에서 한 20군데에서 30군데 정도는 꾸준히 포지션 제안을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제가 원해서 직접 지원했던 기업들에서도 한 5군데 정도 서류 합격을 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들어간 곳은 PHP 웹개발자 포지션인데, 저는 자바랑 PHP를 둘 다 했기 때문에 좋은 포지션이라면 그냥 언어에 대한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프론트엔드까지 모두 맡아서 했었고, 알고리즘 공부는 또 파이썬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면접 봤을 때 되게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데 거부감이 없어 보이시네요? 라는 말도 들었었어요. 아마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했겠죠? 자, 서론이 너무 길었죠? 여기까지 제 소개를 마치고 나머지는 포트폴리오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만들면서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기억이 남도록 특색 있게 만드는 거랑 가독성 좋게 만드는 거였어요. 그럼 지금부터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기소개 페이지에서는 저에 대한 간단한 이력만 추가를 했어요. 깃허브랑 기술 블로그는 면접 볼 때 면접관분들이 들어가셔서 직접 공부했던 내용에 대해 물어보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가급적이면 넣는 걸 추천을 해요. 또 막 어떤 교육을 받았고, 이거는 제가 프론트엔드 개발을 잠깐 아르바이트를 맡았어서 그냥 별건 아니고 추가만 했습니다. 다음으로 보유 스킬. 여기 페이지가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 얼마나 다룰 줄 아는지 단계를 써두는 거는 신입의 위치에서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사용했던 거를 모두 넣었어요. 어디까지 공부했는지는 면접에서 질문이 나오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된다고 생각을 했고, 사실 뭐가 많이 써져 있는 것 같아 보여도 백엔드 개발자를 준비하는 기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만 공부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저랑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제가 프로젝트를 4개를 넣어놨는데 한 프로젝트당 페이지 수가 좀 많다 보니까 목차 느낌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해왔는지 설명하는 파트가 앞에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어요. 팀인지 개인인지 언제 진행한 프로젝트인지 등등을 간단하게 썼습니다. 목차에서는 페달이 앞인데 사실 그 다음을 보면은 DDV가 먼저 소개가 돼요. 왜 이렇게 해놨냐고요? 그냥 이거는 날짜 순이고 그 뒤에는 제가 강조하고 싶은 프로젝트부터 맨 앞으로 뺐습니다. 그리고 제가 프로젝트 소개하는 부분은 저도 좀 다양한 레퍼런스를 참고를 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유튜브 채널이 하나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이거 포트폴리오 만드는데 되게 참고 많이 될 것 같다고 이런 식으로 감사하다고 막 그냥 댓글도 남겼었는데, 어딘지는 제가 더보기 쪽에 함께 남겨놓을 테니까 여러분도 참고하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 되게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일단 프로젝트 첫 소개 페이지에는 개발 기간, 개발 인원, 개발 환경을 써뒀고 한눈에 어떤 서비스인지 알아보기 쉽도록 목업 이미지를 같이 선부를 해뒀어요. 다음으로는 별첨 페이지. 저는 실제로 서비스를 배포를 했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 가능한 링크랑 깃허브, 보고서, 소개 영상 링크 등등을 함께 추가를 해뒀습니다. 이제부터는 기획 설계 단계에서 작성했던 문서들이에요. WBS랑 ARD 설계. 사실 이 외에도 다양한 문서들이 필요하지만 이 2개는 기본 중에 기본이니 여러분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레퍼런스는 구글링 하시면 많이 나옵니다. 다음으로는 서비스 이용 화면들을 쭉 나열을 해두었어요. 사실 주요 코드를 넣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배치해도 가독성이 너무 떨어져서 그냥 뺐습니다. 이걸 보고
어떤 로직으로 작성했는지 직접 여쭤보시거나 아니면 GitHub에서 코드로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너무 코드 보여주는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냥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었다를 한눈에 보기 쉽게 소개해주는 방식으로 만드셔도 괜찮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저는 유저 페이지랑 백오피스를 함께 개발을 했었어서 모두 이렇게 추가를 해뒀어요. 다음으로는 제 포폴에서 유일한 팀 프로젝트였던 페달인데요. DDV와 구성한 형식은 크게 다르진 않지만 팀 작업이었기 때문에 담당 역할에 뭐를 맡았고 기여도가 얼마였는지 함께 써뒀어요. 그리고 테두리가 파란색으로 확 바뀌었죠. 프로젝트마다 이 메인 색상을 좀 달리해서 시각적으로 구분하기 쉽도록 만들었습니다. 면접에서도 저도 모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프로젝트가 DDV인데 이력서 초반에 그 주황색 테두리로 된 프로젝트 쪽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면접관분이랑도 소통하기가 되게 쉽더라고요. 사실 나머지 형식은 다 비슷해요. 똑같이 별첨에 이렇게 링크를 추가를 해뒀고 기획 파트에서는 좀 더 추가가 됐네요. 프로젝트 진행 순서랑 유저 플로우를 만들었고요. 사실 이거는 팀원들이랑 함께 작업한 걸 첨부해 둔 거예요. ERD는 아까도 있었고요. IA도 이번에 새롭게 추가가 됐어요. WBS도 기본적으로 들어갔고요. 나머지는 그냥 똑같이 서비스 화면 캡처해서 추가를 했습니다. 네, 백오피스도 함께 만들었고요. 이제 유일하게 PHP로 작업한 Thanks for Coming입니다. 무려 1년 전에 작업한 거네요. 그래서 사실 제 눈에는 가장 부족하고 모자란 프로젝트긴 해요. 그리고 지금 다시 보니까 코드를 정말 귀엽게 짜놨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심각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은 사실 코드를 면접 보기 전에 좀 수정해놓고 그랬어요. 일단 별첨도 동일하고요. WBS, ERD까지 모두 똑같죠? 서비스 화면 넣은 것까지 똑같아요. 콘텐츠 감상 쪽으로 허포를 만들었었습니다. 백오피스도 이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니티로 개발한 3D 게임을 그냥 맨 마지막에 쓱 끼워 넣어봤어요. 2020년도에 진짜 간단한 코드에도 약간 허우적대고 있었을 때 그냥 재밌어 보인다고 소용대 과목을 멋모르고 신청했다가 된통 혼난 과목이었어요. 그래도 이때 C샵도 한번 다뤄봤고 그냥 저는 다양한 언어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요 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냥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타 활동이에요. 제가 현재까지 활동했던 것들이랑 작년에 팀을 꾸려서 작성했던 논문이 올해 초에 위디피아에 올라가게 돼서 그냥 한번 넣어봤어요. 사실 여기는 완전 있어도 없어도 되는 부분이라 맨 뒷페이지로 옮겼습니다. 자, 이렇게 제 이력서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이거 좀 페이지 되게 많고 긴 것 같은데 라고 좀 느껴지시나요? 사실 길어요. 53페이지거든요. 그래도 모든 페이지를 최대한 깔끔하고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잘 정리를 해뒀기 때문에 쓱쓱 빠르게 내려봐도 뭔가 어떤 흐름이구나 이게 한눈에 보였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대충 넘겨봐도 궁금했던 페이지에서 바로 멈춰서 확인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하였고요. 진짜 가독성 측면에서 최대한 신경 써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제 이력서를 쓱 보여드렸는데 그러면 다시 특정 페이지만 보면서 면접에서 주로 어떤 포인트를 집어서 면접관분들이 보셨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페달을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이 첫 페이지예요. 여기서 모든 질문이 다 튀어나올 수 있거든요. 제가 예시를 쭉 들어볼게요. 실제로 면접에서 받았던 질문도 많이 섞여 있어요. 자, 팀으로 하셨고 팀장을 맡으셨네요. 팀장 하면서 힘든 거 없었나요? 사용자 페이지에서 로그인이랑 회원 관리 맡으셨는데 로그인 로직 구현한 흐름 말씀해 보시겠어요? 그 로그인 할 때 비밀번호가 이제 좀 중요한 개인정보잖아요. 이런 개인정보들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프론트엔드는 프레임워크를 따로 사용하신 건가요? 어떻게 구현하셨죠? 자바는 1.8 버전을 쓰셨네요. 1.8 버전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그런 특징들이 있죠. 그러면 그 특징들 중에서 코드 작성할 때 실제로 사용했던 게 있었나요? 서버는 AWS를 쓰셨고요. AWS의 특징이 뭐죠? 요즘 왜 많은 기업들이 AWS를 쓰고 있을까요? 스프링 부트를 썼다고 적혀 있는데 스프링 부트랑 스프링 프레임워크랑 차이가 뭐죠?
스프링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서는 프레임워크가 아니라 스프링에 초점을 맞추셔서 대답을 하셔야 돼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DB를 보니까 RDBMS를 쓰셨는데 개발자들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쓰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SQL문 작성하셨을 때 가장 어려웠던 거 있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자, 제가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는 질문들만 쭉 말해봤는데 이렇게 이 페이지만 봐도 나올 수 있는 질문이 되게 많죠. 그리고 여기서 대답을 하시다 보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꼬리 질문으로 아마 쭉 면접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 본인이 어떤 역할을 맡았고 해당 기능을 구현할 때 뭐가 힘들었고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그리고 개발 환경에 대해서 그걸 사용한 이유는 뭐고 주요 특징이 뭔지 꼭 메모를 해두고 면접에 들어가셔야 돼요.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그냥 대부분 이거 쓰던데요? 제가 검색했는데 그 레퍼런스로 봤던 포스팅 아니면 제가 들었던 강의에서 이 버전 쓰길래 썼어요. 라고 하면 절대 플러스 못 되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별점에서는 실제로 이 서비스 배포된 링크를 클릭해서 구경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 그냥 기능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서비스 화면들 쭉 나열해놨잖아요. 이거 보면서 어떻게 구현했어요? 라고 질문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좀 눈에 띈다 하면은 직접 깃허브에 들어가셔서 코드를 확인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진짜 깃허브 링크는 사실 저는 면접 준비를 위해서는 무조건 넣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제가 준비한 내용들에서 좀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많이 있었을까요? 여기까지 해서 제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고 면접 전에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까지 포인트를 나름 콕콕 집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을까요? 이 영상이 진짜 여러분께 좋은 참고 자료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개발자 취준생 그리고 개발자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안녕.